실물 경기 변동론자 RBC입니다. RBC의 경기 변동 이론과 화폐적 경기 변동 이론 MBC입니다. 둘 다 새 고전학파죠. 둘 다 새 고전학파의 경기 변동을 말합니다. 이하 RBC의 경제를 가정해요. 1. 일시적인 원유가 상승은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지 못한다. 이 RBC 이론에 따르면 공급 충격이 경기 변동의 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시적인 원유가 상승은 사실 세 번째 질문 있죠. 항상소득과 MPK2를 좀 미리 이야기하면 좋겠다. 항상소득과 다음 기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불변인 이상 현재의 소비도 불변이고 현재의 투자도 불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원유가 상승은 총수요 곡선을 움직이지 못해요. 2번, 현재의 공급 충격은 없지만 미래의 부정적 공급 충격이 영구히 예상이 돼요. 지금은 괜찮은데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만 미래에 영구히 예상이 된다면 현재의 노동 수요 곡선은 하방 이동한다. 아닙니다. 현재의 노동 수요 곡선은 현재의 MPK1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만약에 MPK2 다시 현재의 MPL1에 의해서 바뀌는 거예요. 자, 만약에 미래에 MPL2가 바뀌는 일이 지금 생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미래에 대처를 하면 됩니다. 지금 할 필요는 없어요. 실질 총 공급 곡선은 좌측 이동한다. 자, 이거는 사실 약간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앞으로 공급 충격이 부정적으로 생기면은 이거는 항상 소득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노동 공급자들이 소득이 줄었으니까 일을 더 많이 해야지라는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부분을 고려를 해서 반영하면 그러면 오히려 NS의 우측 이동으로 실질 총 공급 곡선도 우측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문장은 이래저래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3번. 한편 이의 상황이라면 항상소득의 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 항상소득의 감소를 통해 발생한 소비 감소, MPK2. 자, 둘 다 맞습니다. 앞으로 부정적인 공급 충격이 발생했기 때문에 항상소득도 줄어들었고 또 미래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도 분명히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비 감소, 투자 감소가 발생하면서 이제 실질 총수요 곡선 역시 줄어들 수 있다. 실질 총수요 곡선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4번. 통화량의 일회적 증가는 물가만 상승시키고 실물 경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자, 이거 그 화폐의 중립성이라고 했잖아요.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 증가시켜봐야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가 이쪽의 화폐 시장은 조금 독특하게 그린다고 하는데 이쪽이 P, 이쪽이 MS와 MD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수직인 게 명목 화폐 공급이고 P 곱하기 LYR 이게 바로 명목 화폐 수요가 되는데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MS 곡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원점에서 뻗는 궤적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니 통화량이 증가한 비율과 물가가 상승한 비율이 다르지 않아서 이렇게 화폐의 중립성이 만족되는 경제인 것입니다. 실물 경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5번. 불경기에는 생산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않는다. 2016년도 간평 선지인데 기본적으로 세고전학파, 특히 RBC 모형의 경우는 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상태를 만들어냄을 믿고 있는 그런 모형입니다. 따라서 불경기고 뭐고 생산의 효율성은 무조건 만족이 되는 거예요. 생산의 효율성은 어떤 경우라도 달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는 물론 Y가 줄어들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점 자체도 시장이 가장 괜찮은 점을 찾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이론이 바로 세고전 낙파 RBC입니다. X 틀린 문장이 되고요. 이하 화폐 경기 변동론자들의 경제를 가정한다. 6번. 화폐적 경기 변동론자들은 정부의 재량적인 통화 정책을 지지한다. 이분들의 생각은 여기 이제 매칭이 되죠.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 안 되는 경우를 들었어요. 이제 세로축이 P, 가로축이 M,
그리고 우상향하는 이제 P 곱하기 L 곡선이죠. P 곱하기 L. 자, 이런 곡선들이 존재할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게 미리 공표가 되었다면 화폐의 중립성을 나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공표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였다면, 어, 이 MBC 이론가들은 우리 두 가지 아이디어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루카스가 그 불완전 정보 모형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불완전 정보 모형. 요거 생각해 볼게요. 물가가 오르는 게 예상치 못했다면 기업들이 자사 제품의 경쟁력 상승으로 착각해서 일하는 사람을 더 늘리고 생산량을 늘린다. 기억나죠? 따라서 실물 경제에 영향이 있다. 실물 경제에 영향력이 존재한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프리드먼의 노동자 5인 모형이 있었죠. 물가가 올랐을 때 그 기업들은 알았어요. 그래서 명목임금을 올려줬는데 노동자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 임금이 상승했구나라고 착각하고 일하는 NS를 더 늘리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한 이유로 실물 경제에 영향력이 존재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통화량 증가시키면 경제가 뭐 살아나니까 좋다 그런 말을 하는 모형은 아니라고 하죠. 이들은 그 세고전학파예요. 세고전학파들은 고정계열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예상치 못한 통화량의 증가, 그로 인한 예상치 못한 물가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도록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9번, 화폐적 경기변동론자들은 정보의 불완전성을 통해 화폐의 중립성을 부정한다. 방금 설명드렸죠? 정보가 뭐 기업과 경제 사이에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자,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서 정보가 부족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화폐의 중립성이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